자, 미국의 뭐 경제 침체 가능성이 있지만 미국 인프라 관련돼서는 또 다른 변화가 있는 모양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신한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조선방산기계를 커버하고 있는 이동헌 애널리스트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미국은 전통적으로 소비 주도 국가인데 그래서 보통은 소비자 물가지수 CPI라는 것을 많이 측정을 하잖아요. 근데 최근에 보면 PPI도 같이 올라가는데 이 생산자 물가지수의 가파른 상승세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네, 경기를 조금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소비 CPI에 지금까지는 중점을 두고 봤는데요. 지금 인프라 투자들, 뭐 리쇼어링 투자, 미국 중심의 투자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반도체 공장들을 미국이 짓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의 투자들이 미국에 집중이 되면서 그동안 노후화했던 인프라들의 투자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원자재가 오르니까 당연히 공급자 물가지수도 오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세부 내역들을 살펴보면 건설 장비 관련된 PPI는 2월 달에만 12% 전년비 올랐고요. 변압기, 전력기계에 들어가는 주요 기기 같은 경우에는 2월 달에만 23% 전년비 올랐어요. 네. 자동차랑 비교하면 자동차는 4% 상승에 그쳤거든요. 그래서 원자재 상승 때문에 전반적인 물가가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특정 인프라 관련된 이런 공급자 물가지수는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언뜻 상식적으로 봐도 미국 내에 설비 시설을 공장을 지어라. 미국에서 생산해라. 인쇼어링이라고 하는. 그러면 거기 땅은 있는데 시설을 지을 때 뭐 중장비야 뭐 거기 있다 쳐더라도 뭐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송전, 배전, 전력이 들어가야 될 거예요. 공장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네네. 물도 돼야 될 거고. 그렇죠. 근데 이제 전력 설비의 대표적인 게 변압기라고 하셨는데 미국 내 변압기가 품기 상당히 좀 뭐 노동력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를 들었는데 그러면 우리 거 가지고 가서 변압기를 설치해야 될 걸까요? 우리나라 변압기 업체들이 또 주목을 받는다고요? 네, 뭐 먼저는 바이 아메리카, 미국에서 먼저 구매라라는 그 수요들이 있긴 하지만 네. 이 절대 공급량 자체가 부족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뭐 다른 장비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동안 2015년 이후에 유가가 계속 안 좋으면서 뭐 플랜트라든지 이런 전력 투자들이 대부분은 줄어 있었고 공급하는 업체들도 물량을 계속 줄여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수요가 갑자기 급증을 하니까 이 가격, 수요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이제 급등을 한 상황인 거고요. 이 한국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공장이 있는 업체들이 있어요. 뭐 현대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 같은 업체들은 미국 공장에서 미국 물량을 기본 대응을 하고 그리고 그동안은 반덤핑 관세라고 해서 미국 외에서 들어오는 물건에 대해서 이제 큰 변압기 60메가볼트 암페어 이상의 큰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덤핑 관세를 크게 물렸는데 이게 이제 미국 물량이 너무 쇼티지가 나니까 네. 이 관세도 이제 낮춰주는 분위기고 한국 업체들 입장에서는 미국의 시장 비중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작년에만 어마어마한 수주를 받았어요. 대략 뭐 현대일렉트릭 연간 미국 공장 캐파가 2억 달러인데 10억 달러 수주를 한꺼번에 하고 다른 업체들 마찬가지로 뭐 LS 일렉트릭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전 세계 모든 소비의 기준은 이 북미 시장, 특히 캐나다하고 인접되어 있기도 하지만 이 북미 쪽의 지표들이 중요한데 건설 기계도 최근에 수요가 북미에서 급증하고 있다고요? 네, 건설기계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그동안 지표는 NAHB 같은 주택시장 지표가 코로나 상황 이후에 금리가 올라가면서 계속 이제 꺾이는 분위기였으니까 미국 주택시장 안 좋구나, 뭐 한국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느꼈었는데 네. 실제로 들어가 보면은 다른 시장들이 다 좋아요. 뭐 파머, 그러니까 이제 농업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우크라이나가 이제 밀재배 제대로 못하면서 미국 농부들이 반사익을 크게 받았고 이런 농기계 수요들이 급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외에 말씀하신 온쇼어링이라든지 신재생 투자들, 인프라 투자들 같은 것들이 건설 장비 경기를 끌어올리고 있고요. 뭐 전력 같은 경우에도 노후 전력망들이 테슬라 같은 뭐 전기차가 늘어나고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게 늘어나면서 골고루 투자들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건설 장비도 급등을 하고 있고 관련 종목들이 두산박해, 현대건설기계, 현대투자인프라코 같은 국내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건설 중장비의 탑픽이라면 어떤 장비들이 좀 있을까요?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건 통상 이제 건설 장비라 하면은 건설 장비 전체에서 굴착기, 포크레인이라 부르는 굴착기가 이제 시장에서 거의 50%고요. 미국 시장은 땅이 넓고 땅을 평탄하는 작업이 많으니까 네. 필러더, 통상 이제 로더라고 불리는 필러더 장비가 이제 많이 들어가요. 평탄화시키는 그 큰 달려 있는 로더 그쵸. 같은 네. 거. 불도저 같은 네. 그런 게 있고 이외에는 이제 자잘한 장비들이 많은데 굴절 트럭이나 콘크리트 펌프카, 타워 크레인 이런 다양한 장비들이 많고요. 도로 정비 장비 그리고 이제 두산 바켓이 하고 있는 소형 장비, 소형 노더라든지 미니 굴삭기, 다양한 장비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자, 이 농슬라라고 한때 인기몰이를 했던 농기계 업체들 대표적으로는 국내에는 대동하고 TYM이 있는데 TYM은 최근에 노이즈는 그냥 소문일 뿐인데 주가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같고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확인도 안 된 사항이라서 이런 농기계 업체들의 주가 전망도 괜찮겠네요. 네, 농기계 업체들도 괜찮아요. 에그플레이션 해서 이제 원자재 가격 중에서 공유 가격도 이제 같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우크라이나가 이 농업에 영향을 많이 받은 게 같이 파생돼서 가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존디어가 이제 제일 큰 농기계 업체인데, 관련된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계절성으로 이제 파종기에 접어들잖아요. 씨 뿌려야 될 거니까. 네. 우리나라도 이제 농번기에 들어갈 텐데 농기계에 관심이 있네요. 자, 근데 반면에 중국 쪽 시장은 세계 최대 굴착기가 쓰이는 시장이라고 하는데 요즘 중국은 좀 조용한가요? 네, 중국은 생각보다 좋지는 않습니다. 원래 연초에는 양회 거치면서 또 인프라 투자하면서 경기 부양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들이 있었는데 생각만큼 굴삭기 판매량은 올라오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거는 이제 코로나 팬데믹 지나면서 경기 부양 통해서 이미 많은 그 수량이 판매가 됐기 때문에 기존 누적 판매량 때문에 가동률이 좀 올라오고 있는 건 보이는데 실질 판매는 생각보다 늘진 않고요.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는 작년 한 해 중국 굴착기 판매가 꺾일 때 신흥국들이 좋은 걸 바탕으로 해서 판매를 많이 전환을 했어요. 네. 중국 굴착기가 21년에 특수를 누르면서 29만 대를 팔았었는데 22년 작년에 15만 대 판매에 그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제 이미 신흥국으로 해치를 다 해놨기 때문에 중국이 나쁜 거는 큰 영향 없고요. 다만 이제 기대가 없는 상황에서 중국이 그래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조금씩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생각만큼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안 날라오는 거 보면 땅을 많이 안 파는 모양이네. 자, 기계 섹터 내에서 탑픽은 무엇이고 전력기기, 건설 장비로 나눠서 조금 구분을 해주신다면은? 네, 전력기기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좋은 투자 타이밍이라 생각을 합니다. 연초로 봤을 때는 배터리나 로봇 같은 주식들의 수급이 쏠리면서 굉장히 실적이 좋아지는 상황임에도 주가가 지지부진했어요. 그렇죠. 작년에 물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받는 것도 있긴 하지만요. 네. 근데 올해 연간 실적으로 봤을 때는 잔고가 올라가면서 이제 좋아질 거기 때문에 현대엘렉트릭 같은 종목 좋게 보고 있고 하반기 연말로 가면 효성중공업 같은 종목도 건설업을 같이 한다는 것 때문에 지금 건설 시장이 안 좋으니까 할인을 많이 받고 있는데 연말로 가면 실적 좋아지면서 컨빅션이 많이 생길 것 같다고 보고 있고요. 건설 장비는 이제 미국이 좋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네. 두산 밥켓이 매출의 70%가 미국이기 때문에 그렇죠. 가장 수혜가 크다고 보고 있고 현대건설기계도 매출의 한 30%가 미국이에요. 그래서 괜찮고 현대두산인프라코 같은 경우에도 신흥국 시장 기대가 있어서 썩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윤석열 정부 수혜주로 꼽히는 분야가 이제 방산하고 대표적으로는 원전 쪽에 있었는데 이 주가의 그 희비는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네, 방산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한 해 너무 뚜렷한 모멘텀, 전쟁이 발생했고 수출이 늘어난다는, 수주가 늘어난다는 이 이유 때문에 주가가 평균적으로 한 30-40% 올랐고요. 네. 올해 들어와서는 이제 전쟁은 계속되고 있지만 최강상 고점은 지났다. 이렇게 보니까 주가가 약간 지지부진했었고 그런 상황에서 종목 쏠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지배구조 개편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쏠림이 되게 심한 상황이 됐고요. 네.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 정책이 장기적인 플랜이기 때문에 단기에 반영되는 거는 좀 변동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림이었기 때문에 좀 장기 관점에서 봐야 되는 상황이고, 방산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여전히 수출이 늘어나고 실적이 개선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보면 계속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원전을 뭐 매일 얘기할 수는 없죠. 그렇죠. 원전 하루 단위로 변화되는 원전의 시공은 아니기 때문에 방산, 뭐 우주항공 방산을 어우른다고 쳤을 때 이쪽 섹터에서 그래도 최선호주를 꼽으신다면? 현재 시점에서 여전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선호하고요. 1분기 때 이제 폴란드의 K9 자주포 수출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게 반영되면 실적 굉장히 잘 나올 것 같고, 지배구조 개편 1분기 때 주하나 방산도 이제 4월 1일자로 연결 반영이 이제 통합이 돼서 반영되고 실적은 1분기부터 연결됩니다. 대우조선해양도 잘 인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좋게 보고 있고요. 연말로 가면은 하반기 연말에는 한국항공우주나 LIG 넥스원 같은 종목도 지금 좀 눌려 있는데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방산의 개념으로 볼 거냐 아니면 우주 쪽으로 볼 거냐인데, 우주도 분명히 결합이 되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계속 지금 스페이스X, 뭐 스타링크, 뭐 이런 얘기들이 이 저궤도 위성도 마찬가지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제도 시세가 좀 반짝하더라고요. 네. 우주의 개념으로 본다면은 조금 어떤? 네, 맞습니다. 이제 우주 지금 다 한참 핫한데 방산업체들도 다 우주주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로키드 마틴 같은 업체가 우주랑 방산 같이 하고 있는데, 미국은 이미 이제 스타링크 같은 민간업체, 막사 테크놀로지 뭐 이런 업체들, 버진 갤럭틱 또는 뭐 블루오리진 뭐 이런 업체들이 주도를 하지만 한국은 그 정도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큰 업체는 방산업체들입니다. 그래서 방산업체는 우주 수혜를 아직까지 크게 받고 있지는 않은데요. 이게 뭐 군사 위성이라든지 아니면 민간 위성에서 방산업체들이 확장할 여지가 많기 때문에 우주 관점의 장기 투자 모멘텀도 방산업체를 볼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네. 뭐 어제 기사 보니까 이제 해외에서 보통 발사체를 저희가 실어서 올리잖아요. 이번에도 민간 위성을 브라질에서 올렸는데 이제는 전남 고흥에서 올리겠다, 발사를. 뭐 이런 포부들도 하는데, 발사체와 좀 직관되어 있는 기업은? 네네네. 그 누리호 이제 1, 2차 발사를 했고 올해 3차 발사를 하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 발사체 사업의 메인 사업자로 이제 선정이 돼서 재작년 말에 3천억 정도의 관련 수주를 받은 바가 있고요. 앞으로 이제 계속 발사할 거예요. 이게 뭐 가격 타당성이 맞냐 이런 논란이 많은데, 네. 한국 우주 산업을 관점에서는 무조건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산업이에요. 그래서 에어로스페이스 또 부품은 시스템 하나 시스템, LIG 넥스원 뭐 이런 업체들 볼 수 있습니다. 네. 하나만 더 여쭤보면은 카이. 네. 한국항공우주에 대한 이제 뭐 인수설이 피인수설이 이제 LIG 넥스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막 이렇게 있었는데 카이에서는 아니다. 네. 우리 안 판다. 이렇게 네. 선을 걷거든요. 네. 네. 사실 뭐 굉장히 좋은 회사고 정부 입장에서는 흑자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당장 구조조정 관점에 매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니까 시간을 두고 적정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 급할 건 없는 것 같고요. 시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카이를 사면은 전략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룸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의사를 이제 고려하는 쪽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게 뭐 당장은 모르겠지만 올해 연말쯤 가면은 다시 가시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조선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많이 제외되지만 삼성중공업이 8년 만에 흑자된 것 같은데. 네네. 자, 조선업계, 철강업계의 상반기 후판 가격이 협상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관측. 이 껍데기, 아니, 그렇죠. 후판이죠. 네. 자, 조선업계 올해 흑자 달성 목표 차질을 좀 빚을 것인지. 삼성중공업은 흑자 냈다는데. 그거는 이제 삼호중공업. 네, 삼호? 네, 작년에 이제 흑자였었고요. 삼성중공업 올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매출 8조에 영업이 2천억, 이제 흑자 날 거다, 이제 가이던스 제시를 했는데. 전망이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오랜만에 이제 흑자를 가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 수주 잔고 늘어난 부분에 매출 인식이 늘어나는 상황이고, 이 매출 인식 늘어나는 게 결국은 이익 레버리지, 이익을 올려가는 추세가 될 것 같고요.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는 수주가 2020년 4분기부터 쭉 가면서 늘어난 거기 때문에 올해도 1분기부터 쭉 가면서 실적이 좋아지는 모양일 것 같고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훨씬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조선업종은 그러면 탑픽이라는 거는 혹시 선정이 될까요? 네, 약간 이제 고민스러운 게 작년은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우량주 위주로 이제 올랐었는데요. 네. 올해는 업황이 좋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차별하게 갑니다. 그래서 트레이딩으로 지금 이제 인수가 진행된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안정성으로는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연말 가면서는 현대미포조선이 사볼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조선 방산 기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고요. 도움 말씀 주신 분은 신한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이동훈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